중국인들과 한국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대표적인 상징적 지역이 됐습니다. 언론인에서 국회의원으로 보다 나은 세상,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신경민 의원. 평등한 거, 불공정한 거, 정의롭지 못한 건 줄여나가는 게 이제 정치의 일이고요. 또 현실적 제약 속에서 조금 괜찮은 사회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보다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 신경민 의원의 24시를 따라가 본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 신경민 인사드리겠습니다. 신길동에 위치한 지역 사무실. 사무실은 조찬 회의를 하러 모인 사람들로 새벽부터 북적거린다. 매주 월요일은 신경민 의원이 지역구의 여러 현안을 짚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영등포구 구의원, 서울특별시 시의원과의 회의를 진행한다. 국민의 삶을 위해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작은 부분까지 함께 의논하는데,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은 주민 생활 환경 개선이다. 과속방지턱 쓰레기 이런 건 계속 강조를 하세요. 쓰레기 문제가 가장 18개 동에서 많다는 것은 가장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쓰레기, 주차, 교통이거든. 그리고 교육. 이 4대 현안이거든요. 쓸 수밖에 없어. 그 구의원이건 시의원이건 국회의원이건. 지금 예산을 쓰레기 쪽으로 더 하려고 그러면 감시, 감독도 필요하고 비치하는 거, 치우는 거, 집화하는 거니까 그 일련의 과정에 차라리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해서 그것도 돈도 좀 주고. 사회가 발전됨에 따라 주민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실현 가능한 대안도 다양하게 준비해야 한다.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는 신경민 의원이 군 복무 시절부터 익힌 오래된 습관. 해야 할 일들을 꼼꼼히 적고 늘 들여다보며 주민들의 요청은 잊지 않고 해결하려 노력한다. 지역위원과의 회의는 몇 년째 꾸준히 하는 일정인데, 현안을 파악해서 담당 기관에 잘 전달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돈은 많고 주민들 불만은 또 높죠. 그러니까 뭐 이게 풀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또 일부는 구가 해야 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서울시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와 서울시와 중앙정부 이렇게 3자가 다 연결이 돼 있고 여기 이제 국회, 시의회, 구의회 이렇게 돼서 이 6개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신경민 의원의 지역구인 영등포구 을은 여의도동, 대림동, 신림동 일대. 정계, 금융계의 특수지역과 인프라가 오래된 거주지역 등 다양한 현안이 있는 곳이다. 국회도 지역구인 국회의원, 하루 종일 지역구 주민과 함께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엎어지면 뭐 코도 아니고 배꼽 닿는데도 이제 안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루에도 사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날이 많아요. 하루 뭐 안 오는 날도 있지만 또 오면 또 여러 번 와야 돼. 또 이제 국회로 들어가시면 돼요. 예.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둘러 여의도로 향한다. 매일 새로운 교육위원회 자료를 확인하고 법안 발의를 준비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낸다. 언론학을 전공하고 방송사 앵커로 활동하며 촌철살인의 멘트로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그가 국민에게 전하고자 했던 건
자유와 민주, 평등이 보장받고 공정성이 살아있는 방송이었다. 언론인, 방송인으로서 이제 더 이상의 생명을 잃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뺏기고 쫓겨나고 거기에 이제 정년퇴직이 되고 이게 세계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내가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뭐 오파가 있긴 있었는데 오파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 소신과 원칙을 꺾어야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민주당 쪽에서 제안이 와서 민주당이 입당을 하고 대변인을 하고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당시 민주통합당 대변인을 맡으며 정치에 뛰어들었고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했다. 자신이 느꼈던 불합리함을 공정하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정치라고 믿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죠. 갑자기. 지역구 선거라는 게 어떤 건지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정신없이 공천을 받고 선거를 치르고 그게 전부 다 합해서 입당에서부터 따지면은 석 달, 당선 때까지요. 그렇게 준비를 못한 건 다행이기도 하고 불행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것만은 진실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국민이 주신 힘을 올바른 곳에 쓸 것을 다짐했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주민들의 인정을 받고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며칠 뒤 신경민 의원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대림동. 중앙시장을 가로질러서 우측으로 해서 관악농협까지가 종점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대림이동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이 진행됐는데 무단 투기 근절 캠페인은 신경민 의원이 손꼽아 기다리던 행사. 오늘 중국인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공중도덕, 공중질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쓰레기 문제예요. 그 문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어떻게 중국 교포와 우리나라 사람들과 일부 중국인들이 같이 동고동락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느냐라는 게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구청과 경찰서는 물론 대림동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도 함께 참여하는 뜻깊은 자리다. 안녕하세요. 신경민 의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여기 중앙시장, 대동초등학교. 이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교포 내지는 중국인들과 한국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대표적인 상징적 지역이 됐습니다. 더불어 잘 살 수 있느냐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고 여러분들의 일이고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림동은 국내 거주 중국인 60%가 모여 사는 지역.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이날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인과 중국 동포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법 안내문을 전달하고 깨끗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인과 중국인이 더불어 사는 국제적인 지역이 되기 위해선 주민의 기초 질서를 확립하는 게 중요한 일이다. 그게 이제 치안 불안까지 가느냐 하는 건 좀 과대 포장이 좀 더 나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인식의 갭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조금만 더 기초 질서 의식이 형성이 되면 전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아요. 오히려 여기가 한중 문화가 어울리고 언어를 직접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는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지역을 만들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국회야 지역구를 오갈 때마다 주민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지역구 21개 초중고등학교에
120여 건의 교육 환경 개선과 신림 경전철, 신안산선 등 다양한 교통 관련 사업을 이뤄냈다.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 결과다. 직접 얘기를 저한테 하고 싶어야 하고 그걸 구나 시나 중앙정부하고 교육청이나 경찰하고 제가 이제 링커 축구에 있어서의 그 링커 역할 비슷한 걸 하는 게 제 임무 중에 또 하나거든요. 제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링커로서 역할을 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인지 파악하고 해결할 때까지 파고드는 뒷심.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도 반드시 이뤄낼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저는구나.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뭐 이 정도야. 만 좋으면 뭐 얼마든지 해야지. 주민과 속 얘기를 나누며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캠페인으로만 해결되지는 아니고 많죠. 교육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규제도 해야 되고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되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 살려고 왔기 때문에 살고 싶어서 온 거니까 이게 적응할 거예요. 저는 좀 낙관적으로 봐요. 앞으로 더 나아질 지역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그날 밤 중요한 국회 일정을 앞두고 자료를 확인하느라 바쁘다.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 일정 오늘은 좀 밀어놓고 이게 준비해야 됩니다. 자, 시작합시다. 추가 자료도 도망을 해야 되고요. 사실 그게 학종에 대한 개선책이 별로 나오지 않아서 그 아쉬움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이거를 수명력으로 이어가죠. 네네 어쨌든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이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의 불안과 불신으로 만든 게 입시 제도 때문이잖아요. 입시 사정관제가 있는 나라는 있지. 미국이 있으니까. 근데 네. 거기서도 이렇게는 안 하지 않느냐. 네. 교육계에 쌓인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본다. 이거 어디야? 미국? 해당 문제에 대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의견도 중요하게 들어봐야 할 사안이다. 잘못 받아온 것 같아요. 교육부 장관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푼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현실을 인식을 해서 대학 입시 문제를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크죠. 그리고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 대학원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주는 것,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 대응하는 것, 그 정도가 교육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이라고 봐야 됩니다. 한국 교육의 미래가 걸려있는 인사청문회 일정. 보다 신중함을 기울이기 위해 보좌진과의 회의는 밤새 계속됐다. 인사청문회를 오전에 이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경 의원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의미 있는 표지석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그 자리에서도 표지석이 보이십니까? 편리한 답변이십니다. 교육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인사청문회는 해당 장관 후보자가 어떤 생각으로 정책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잘할 수 있고 또 이날 신경민 의원은 의혹이 아닌 정확한 팩트를 짚어내고 공정한 시각으로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고자 노력했다. 네, 신경민 위원장, 지금 본인에게 제기된 문제, 기관기관의 소유 건물 문제, 청원을 받고 있는 대표 발의 문제, 우석대 문제, 합동사무실 문제, 언론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저는 질의가 들어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점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날 생중계된 인사청문회. 후보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신경민 의원은 의정활동에 있어
자신이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 권한을 잠시 빌렸을 뿐이라고 말한다. 별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가지는 가치관도 남다르다. 인간이 무한한 자원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정된 여러 가지 자원의 제약 속에서 천국은 못 만들어내죠. 그러나 불평등한 거, 불공정한 거, 정의롭지 못한 건 줄여나가는 게 이제 정치의 일이고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또 현실적 제약 속에서 조금 괜찮은 사회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정치인은 현실 속에서 천국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사람. 신경민 의원의 생활 밀착형 법안에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카톡금지법은 SNS 시대를 맞아서 퇴근 후에 내지는 휴가 중에 또 해외 출장 중에 아무 때나 어디서나 카톡으로 지시와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SNS 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카톡금지법을 근로기준법에 한 조항을 넣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퇴근 후 SNS로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집에서조차 마음 놓고 쉬지 못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이에 근로시간 이외에 SNS로 근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지정해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두 번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금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건물에서 쫓겨난 흡연자들이 거리, 특히 건물 앞을 점령을 하고 있어요. 전체 도시를 금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으면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게 사회적 욕구에 맞죠. 금연시설의 외부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과 비흡연자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스쿨존을 제외한 금연구역은 반드시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법이 통과된다면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비흡연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보통 바캉스를 가면은 그 자리를 점거하잖아요. 산이나 바다나. 산이나 바다는 공유, 국유의 재산인데 이것을 사적으로 점유를 해가지고 그것을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것을 불법화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2016년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이 법안은 허가된 구역 이외에서 피소용품 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자유롭고 쾌적한 휴가 환경을 보장받고 있다. 영등포의 한 재래시장. 명절을 맞아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재래시장에 들린 신경민 의원. 지금 남아있는 영등포구는 옛날 영등포구의 핵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마을입니다. 장 보는 손님 자체가 절대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어렵죠. 거기다 또 재개발, 재건축 문제까지 같이 겹쳐 있어가지고. 최근 영등포구는 오래된 주거구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상황. 신길동도 예외는 아니다. 문제는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동네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간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직접 듣는 상인들의 고충은 예상보다 더욱 심각했다. 장사는 영 안 되지. 네. 사람이 하도 많이 다녀갖고 근데 지금은 없어요. 다니는 사람이 없어. 네, 이사가. 상고역이 연립도 많아서 세입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다 여기서 장을 보셨잖아요. 올라가면 좀 5만 원. 얼마나 걸리지? 한 이제 꽤 걸리죠. 고착국은 들어가면 3년 정도. 3년? 3년. 이거 처음이라니까요. 사람이 없는 게 제가 한 26년 장사하면서 처음이에요. 요새는 보면 놀러 나고.
상인들의 한숨 섞인 고충에 신경민 의원의 마음도 더욱 무거워진다. 여기 있는 젊은 분들은 1971년 준공돼 40년 넘게 주민들의 삶과 함께한 신길동 대신시장도 노후된 시설의 보수 및 상권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경제 정책을 잘해야 돼요.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하여튼 이 분배의 과실이 쭉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잘못되면 골목이 금방 쭈그러들죠. 대규모 점포, 주택단지, 업무 시설들이 갖춰지면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를 놓고 상인들의 의견도 제각각인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꿈.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의 고민은 깊어진다. 단시간 내에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아주 어려울 거고요. 어떻게든지 찾아봐야죠. 예상했던 거기도 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쁘기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생각이 많으시겠어요? 아유 근데 참 문제네. 어떻게 이걸 풀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기존 상인들을 위한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 다음 날 오전 회의를 마치고 지역 경로당을 찾았다. 자주 들리는 곳이다 보니 신경민 의원의 방문 노하우도 따로 있다. 식사를 이분들이 되게 일주일에 5일 아니면 3일 이렇게 하니까 식사 시간이 사실은 저희들이 오기가 제일 좋은 날이에요. 어르신을 자주 찾아뵙는 건 국회 입성할 때부터 스스로 약속한 원칙. 그가 만들려는 자유와 평등은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배려가 밑바탕이 된다. 요새 불편하신 건 없고요. 잘 먹고 계십니다. 쌀이 떨어져서 그거 하나만 불편해요. 쌀이 항상 문제다. 하여튼 좀 연구를 해보라 그럴게요. 아주 작은 밀원조차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주민들이 보내는 신뢰는 신경민 의원을 늘 꿈꾸게 만든다. 제 지금 꿈이 있다고 물으신다면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더 나은 영등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럴 자격이 없다, 또 사람이 변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미련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신경민 의원의 꿈은 단 하나. 국민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